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21차시고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좀 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2차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두 변수 x랑 y가 나와서 이게 x 하나당 y가 한 개씩 대응이 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표현 방법은 총 3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부터는 3가지를 써요. 첫 번째가 식이고 두 번째는 표고 이제 세 번째가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중점적으로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그래프를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된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2차식이다.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우리가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식을 2차 함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a가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무엇이냐?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b가 0이고 c가 0일 때 겠다. 그죠? 여기에 있는 BC식이 0일 때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은 없어지고 그래서 y는 ax 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일 쉬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것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y는 x제곱의 그래프 제 손이 계속 선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먼저 하는 게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대하여 x값에 대한 y값을 어떻게 표로 나타내 보자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x 한 개당 y 한 개를 대응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시키느냐 y는 x제곱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제곱 0이 되어 있으면 요 x가 0일 때는 0의 제곱을 대응시킬 거고요. x가 1일 때는 1의 제곱을 대응시킵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는 2의 제곱, x가 3일 때는 3의 제곱을 각각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의 제곱을 계산하면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대응이 되니까 4에 대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대응이 되니까 9에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탐구 1에서 위표를 완성하고 했습니다.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대응되는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여기 대응하는 점은 0,0 여기 대응하는 점은 1,1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응을 시킵니다. 2,4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9죠.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0,0 그리고 여기 1,1 2,4 그리고 3,9 이렇게 3,9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1도 대응이 돼야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1 대응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4가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3,9가 대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2,4 또 마이너스 3,9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3,9 이렇게 이제 점을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탐구 2를 보면 여기 지하 보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0.5, 1.5일 때 y값을 각각 구하고 그 구한 값으로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귀찮은 관계로 여기에 이제 그림 2를 참고해 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위에 생각톡에서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x값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 정해지는 y값이 이제 순서상으로 좌표에 나타내보자. 그러면 그림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에서 보면 이제 위에 0,0, 1,1, 2,4, 3,9 그리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9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탐구 2에서 했던 것처럼 x값의 간격을 점점 작게 하면 그림 2와 같이 점들이 좀 더 촘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는 없지만 0.1, 0.2, 0.3 이런 식으로 왜 콤마처럼 찍히지? 너무 대충 했나봐. 0.1, 0.2 x값들이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도 0.01, 0.04, 0.09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촘촘히 찍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될 때 그림 3과 같이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림 3과 같이 그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곡선이 x값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그림 3이다. 이게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x의 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x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로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지고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지고 x가 0보다 클 때에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2차적인 모양이 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는 그 모양이 이제 2차 함수 모양이 돼요. 2차적이다라는 거죠. 1차 함수는 어땠어요? 1차 함수 모양은 계속 커지면 커졌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요.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였는데 2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나중에 스폰데 그죠? 2차 함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2차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움직임이 3차적이겠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나중에 배우는 3차 함수.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4차적으로 움직이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계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첫 번째, 원점을 지납니다. 또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곡선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직선이 아니라 선인데 어떻다? 포물 모양이다. 그러니까 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대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니까 이제 대포 밑으로 쌓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형태가 y는 x의 제곱 형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곡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y축 이렇게 이제 대칭인데 선 대칭입니다. y축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는 y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x 좌표가 0, y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선에 대해서 y는 x제곱 이 곡선이 대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 간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 선에 대해서 요 간격이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죠.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여기 뭐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클 때에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이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설명하기를 볼까요? 다음은 제이가 쓴 수학 일기의 일부분이다. 제기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셨는데 그래프가 원점을 제외하고 모두 x축 위쪽에 나타나는 걸 내가 관찰했다.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x축 위쪽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좌표평면의 점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좌표평면 위에 있으면 이게 이제 뭐입니까? x축이 이렇게 이제 된 게 원점 기준으로 해갖고 요 원점끼리 이렇게 교차하는 걸 우리가 좌표평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이제 평면이랑 대응이 되는데 A, B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모든 점에다가 순서상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A 값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X축으로 내리면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가 A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Y 좌표인 B는 뭐가 대응이 되느냐? Y축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제 내리면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가 B라는 겁니다. 즉 이제 뭡니까? X는 A라고 하는 이 직선과 그리고 y는 b라고 하는 이 직선이 교차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이었는데 이 좌표 평면의 점의 특징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딱 이렇게 이제 x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x 좌표는 x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y 좌표는 y였는데 여기 y가 무조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x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x, x제곱으로 나타나는 모든 점들을 모은 거예요. 좌표 평면에 엄청나게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x, x제곱에 대응이 되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이제 선으로 나타낸 게 y는 x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지 않는 선에 대해서는 요 위에 이 선 위에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왜 자동으로 지워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녹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점이다 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할까? 요 점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선 위에 있지 않는데 여기 있는 y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점은 무조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y 값이 x제곱보다는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런 점들이 여기 많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 점들이 전부 다 이제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의 특징은 전부 다 y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x제곱보다는 무조건 크다라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빗금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점들은 전부 다 어떤 점들이다? y가 x제곱보다 큰 점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밑에 부분.
있죠. 여기 밑에 부분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x제곱이랑 이 점에 대한 여기 x, y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여기 있는 x랑 그 다음에 y랑 비교해 보면 y 값이 x제곱보다는 항상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y는 x제곱 요 그래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따로 또 이제 써주면 깨끗하게 쓰면은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요렇게 y는 x제곱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부분, 위에 부분, 태극기처럼 요 윗부분 빨간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랑 x제곱을 비교해 보면 y 값이 더 큰 것들을 모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주황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부분, 요 파란색으로 제가 칠하는 요 부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y 값이 x제곱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같은 부분은 뭐만 해당이 된다? 주황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의 특징은 무엇이다? y는 x제곱이랑 같은 거, y 값이랑 x제곱이랑 똑같이 되는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았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럴 때 이제 제희가 쓴 수학 일기를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요,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갖고 모든 이제 y랑 x제곱이 똑같아지는 모든 점들을 찾으니까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 되는 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희가 궁금한 것은 왜 x축 위로만 나타날까 라는 거예요. 왜 x축 위로만, x축 위쪽으로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x축 위에 있는 이 점은 어떤 점이냐, x축이 일단은 뭐예요?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가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즉 x축의 모든 점들은 y 값이 0으로 나타나는 이제 모든 점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다,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y 값이 0보다 크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이 x축 밑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y 값이 0보다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y는 x제곱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이 x 값이 모든 실수일 때 어떤 제곱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을 때는 어떨 때예요? 같을 때는 x제곱이 0일 때는 x가 0인 경우밖에 없고요. x제곱이 0보다 클 때에는 x가 0이 아닐 때는 전부 다 x제곱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0,0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기 있는 y 값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이제 0보다 큰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큰 것은 어디에 나타난다? y가 0보다 큰 것은 x축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가 0보다 크다는 거고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제곱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y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전부 다 x축 위쪽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가 y는 x제곱 이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을 토대로 이제 y는 ax의 제곱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제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예를 드는 게 y는 2x제곱이네요. 생각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x의 각 값에 대하여 y는 2x제곱의 함수값은 y는 x제곱 함수값의 각각의 2배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로 나타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x가 있으면 y 값들이 뭐다?
y가 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뭡니까? 만약에 1이면 1이었고 0이면 0이었고 마이너스 1이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y는 2x의 제곱에 이렇게 이제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1이었던 거에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해가지고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뭡니까? 0 곱하기 2는 0. 여기서는 2 곱하기 1 해가지고 2 이런 식으로 y 값이 각각 원래 이제 y는 x제곱이었을 때보다 y 값들이 각각 2배씩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가 2일 때 원래 y는 x제곱일 때는 4였는데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4였는데 y는 2x의 제곱은 각각의 y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다라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줘서 2배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각 점에 대해서 y좌표를 각각 2배로 하는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차함수 y는 ax제곱 이때 0보다 클 때 있네요. a가 0보다 클 때에는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각 점에 대하여 y좌표를 a배로 하는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똑같이 이제 확장을 하면 a가 3이면은 y는 3x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인데 이것은 y는 x제곱에 이제 몇 배다? y 값이 3배씩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y는 4x의 제곱은 똑같이 y는 x제곱에 y 값이 4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y는 만약에 루트 2x의 제곱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차 함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y는 x제곱에다가 y 값이 루트 2배가 각각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 이제 y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이 x배다, 파이 x제곱배다. 그러면은 이제 뭐다? y는 x제곱에 y 값이 파이 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제 1번과 같이 어떤 경우도 생긴다. y는 2분의 1x 제곱도 이제 할 수 있겠죠. y는 2분의 1x 제곱은 어떤 식으로 된다. 각각의 y는 x 제곱에다가 각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만큼 y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 그래프 위에 각 점에 대하여 y좌표를 2분의 1배로 하는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원래는 y는 x제곱에서는 4만큼이 되는데 이거의 절반만큼이 y는 2분의 1 x제곱만큼 이렇게 이제 된다.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이차함수와 두 이차함수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죠. 아유 참 이 손가락을 왜 인식을 하느냐? 아유, 승질이 나네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x값에 대한 y값을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확인하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각각 이제 x제곱이었던 게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각 점들이 이런 식으로 y값이 원래 4였을 때 마이너스 4로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 각 값에 대하여 y는 x제곱의 함수값은 y는 x제곱의 함수값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각 점에 대하여 x축의 대칭인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원래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거기에 있는 각각의 y 값들이 좀 삐뚤어졌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있을 때 각각의 y 값들이 x축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이 돼 갖고 여기 이제 밑에다 그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응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대응이 돼갖고 x축 선 대칭해 가지고 가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선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단 a가 0보다 클 때요. 이 그래프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위의 각 점에 대하여 x축의 대칭인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각각 해줬는데 y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지면은 y는 3x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되게끔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x에 대해서 이렇게가 대칭이다.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이제 해당하는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3x 제곱이면 그렇고 이것도 4x 제곱이면 또 뭐다? 마이너스 4x 제곱이랑도 대칭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루트 2x 제곱이면 여기 밑에도 마이너스 루트 2x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다 대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0 원점이 있으면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y는 ax의 제곱이 있으면 이때 a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 있는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요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끔 그려진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x에 대해서 요 길이만큼이랑 이 길이만큼이 이제 서로 같다. 이 길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x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오지브라로 앞에서 제가 말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y는 이제 a가 1이죠. a 값을 여기 슬라이드로 한번 나타낼 거고요. a가 1일 때, 0.9일 때, 0.8일 때 요렇게 이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요렇게 굵은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a는 1로 고정시키고요. 제가 처음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모든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점들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B로 나타나는데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 점은 뭐다? 여기 있는 X 값을 제곱하면 여기 있는 Y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좌표 평면에서 전부 다 모았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변해도 이 점들의 공통점은 다 무엇이다? X 제곱을 하면 Y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y는 ax의 제곱이다. 그러면 a가 만약에 1.4예요. 그러면 이 점 b의 점의 특징은 뭡니까? b점의 제곱을 해서 1.4를 곱하면 여기 있는 y 값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a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무엇이다? b점에 있는 x 값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3을 곱하면 y 값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또 a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y를 1로 고정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점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다? 요 안에서 움직입니다. 요 포물선 안에서 점이 움직이게 되면 이 점의 특징은 무엇이다? 여기 있는 y 값은 여기 C 나오는 요 y 값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x제곱 한 것보다는 y 값이 더 크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보다 크다. 여기 이제 영역 있죠. 이거를 한번 해보면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은 요 면이 전부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은 부등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y는 x제곱보다 큰 모든 점들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C점이 여기서 막 움직여요. 요 포물선 밖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 점들의 특징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X제곱을 하면 여기 있는 6.92를 제곱하면 2.28보다는 항상 커지겠죠. y 값이 제곱한 것보다는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보다 작은 곳은 어디지? 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이 더 작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은 뭐다? y는 x제곱에 의해서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y가 x제곱보다 큰 부분, 한쪽은 y가 x제곱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요. 그렇게 좌표 평면의 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던 그 설명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 점, 여기 이제 뭐다?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의 특징은 무엇이다? y는 ax제곱, 이게 이제 똑같이 되는 모든 점을 이제 뭐다? 공통점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y 값은, 여기에 나오는 y 값은 ax제곱이랑 같은 점, 이걸 갖다 전부 다 모은 것이 2차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일 때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2일 때, 3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까? y는 1x제곱일 때보다 이제 y 값들이 여기서 이제 그거 뭐지? 요 이제 똑같은 y에 대해서요. 그죠? 똑같은 y에 대해서 1,1 딱 고정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똑같이 x가 1일 때요. 그거 y는 2x의 제곱은 여기 찍히겠죠. y는 3x의 제곱은 여기 찍힐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요 점을 비교해 보면 1,1, 1,2, 1,3 해가지고 y 값이 전부 다 2배, 3배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 a가 1이다 하면 1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 있는 초록선이랑 어디 갔지?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y는 여기 굵은 초록선이 y는 x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얇은 초록선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x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제 대칭인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b가 이렇다라고 하면 대응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y는 a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은 서로 이제 어떻다는 거?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선을 좀 할까? 색깔을 좀 티나는 걸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좀 빨간색을 잘 쓰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이 1이다, 0.9다, 라고 돼 있으면 이제 똑같이 이제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것, 선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해도 이렇게 선대칭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이제 a가 0.7, 0.8, 0.9, 1 이런 식으로 될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프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만큼을 우리가 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폭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걸 이제 폭이라고 하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여기서는 x는 0, y축이 대칭축이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 a가 3.7일 때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커지면, a 값이 더 커지면 이제 폭이 더 좁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더 작아지면 폭이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음수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로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폭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더 좁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절대값이 더 작아질수록 폭이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또 살펴볼 게 있나? 요거까지만 일단은 하면 되겠죠? 네, 앞에서 지오지브라로 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보자. 아이고, 인식을 이렇게 하네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지오지브라나 아니면 알지오매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알지오매스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관찰해보면 또 재밌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a 값이 -2, -1 이렇게 이제 특정한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모두 원점을 지나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A가 0보다 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은 이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라고 하는 이 특징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한편, 요 밑에 것도 중요하네. 한편,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포는 대포할 때 포자고 물건은 이제 물건할 때 물자. 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 할 때 선이죠. 그래서 이제 포물선 한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포가 날아가는 거. 대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쏘면 대포로 이제 물건을 빵 쐈다라고 하면 그 물체가 이제 따라가는 그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y는 ax의 제곱 모양이 이제 그 포물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다라고 이제 하고요.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며 그러니까 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칭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꼭지점이 선생님 이렇게 뾰족한 걸 꼭지점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거 꼭 뾰족한 걸 꼭지점이라고 하지만 포물선의 꼭지점은 약간 이제 몽툭하게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정리를 하면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꼭지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포물선의 꼭지점은 이제 뭉툭하게 생겼지만 이제 뭐다? 그다음 뭐다? 이 축이랑 포물선의 교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물선의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하는 꼭지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제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축은 이제 대칭하는 직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을 우리가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A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거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이제 뭐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오른쪽도 기억을 해두세요.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다.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x는 0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하는 말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게 요걸 통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아래의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라는 말이라서요. 이 중에서 양수인 것을 찾으면 이 기역이랑 그 다음에 리을이랑 비읍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역, 리을, 비읍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끼리 짝을 지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일단은 절대값이 같겠죠. 절대값이 같고 이제 부호가 다른 a 값을 한번 서로 이제 짝을 지어봐라 라는 거고요. 그걸 갖다 짝을 지어보면 이제 뭡니까? 여기 있는 니은이랑 리을이 눈에 보이죠?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칭원끼리 이제 짝을 지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니은이랑 이거 2번의 답은 니은이랑 리을이 이제 뭐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의 폭은 a 값이 커질수록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라고 알 수 있죠. 라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절대값 a 값이죠. 그래서 이제 a의 절대값 값이 커질수록 폭이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지오지브라로 이제 알아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폭이 가장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요. 이제 a 값의 절대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걸 확인해 보면 미음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제일 작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비읍이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비읍이 가장 폭이 넓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맞은 것을 기역, 리을 중에서 찾아서 짝을 지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랑 리을은 이제 a가 양수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요 위로 볼록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1번, 2번이 기역, 니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3번, 4번이 이제 디귿, 리을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다른 거는 뭡니까? 기역이랑 니은 다른 거는 폭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 폭이 이만큼인데 여기 니은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값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 기역의 절대값이 니은의 절대값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1번이 기역에 이제 해당이 되고 2번이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디귿, 리을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가 됩니까? 두 개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폭이 더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폭이 더 넓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폭이 더 좁은 게 리을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게 리을이 되고요. 4번에 해당하는 것이 디귿. 그래서 문제 4번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길었네요. 설명 길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게 많이 중요해요. 요렇게 이제 넓게 나타내니까 와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이거 다 하나하나 이제 다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제 돌려보고
선생님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면 일단 여기 있는 중요한 것들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다 하면 이 두 개 이거랑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